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좀 변동성은 많이 줄었고 머물러 있는 상태. 변동성이 줄었지만은 오늘도 지금 코스닥 2.8% 올랐고요. 목요일입니다. 음, 어제도 4% 하락했고 급락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차트 흐름 모양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동안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시장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변동성에 비해서는 이번 주에 나타난 변동성은 그거에 비해서는 낮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지수가 2% 이상 계속 크게 변동하면은 많이 변동하는 거죠. 어쨌거나 다행인 거는 시장이 지난 시간에 조정은 예상을 했어요. 조정은 예상을 했는데 이 위치였죠. 이때 고점을 찍고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조정이 지지를 생각보다 높은 데서 형성을 하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1600 부근에서 뭐 다시 크게 반등하지 않겠냐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각국 정부의 대응책들, 경제 대응책들, 돈을 많이 푸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각국 정부의 경기 정책, 경기 방어책들,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특히 미국이죠. 특히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 급증,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의 일본을 비롯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의 경기 침체 우려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불확실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리스크죠. 불확실성이 리스크라는 점은 어떻게 될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면 리스크.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팔아야 되는 매도 쪽. 근데 이거는 생각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채권부터 해서 그 밖에 기타 여러 투자 상품을 가지고 좀 포트가 구성이 되었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한 좀 특별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라는 좀 교과서적인 부분을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교과서적인 부분으로만 다 풀어질 수 없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하고요. 한국만 하더라도 계약을 못 하고 있죠. 계속 계약 연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시 정지를 또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상황이 언제나 끝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로 인한 경기 침체가 또 얼마나 심할지,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전히 매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들 제가 지난번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포. 그런데 실제로 미국,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여전히 뭐 공포는 공포지만 일단 최악의 공포에서는 심리가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공포에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공포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길어졌을 때, 좀 더 길어졌을 때, 여러분, 공포감이 더 짙어질까요? 아니면 공포감이 낮아질까요? 공포감은 낮아져요. 당연히 공포감은 낮아집니다. 이러한 공포들이 리스크를 만들었고 시장을 급락시켰어요. 공포 심리가 안정된다면은 향후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계산을 할 겁니다. 그 계산 중에 하나는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예요. 지금은 당연히 공포의 한 중심에 있으니까 향후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당연히 최악을 볼 수밖에 없겠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 당장 안 좋은 건 알겠고, 당장 안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안 좋을 거냐? 그거는 겪어봐야지 알겠죠. 실제로 물론 디폴트가 나면 도산하는 게 룰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세계 공조가 없겠냐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는 전 세계 공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전 세계 공조가 당연히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것들이 최악으로 가게 내버려 둘까요? 디폴트를 내버려 둘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협상 협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려하는 거는 신용경색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돈이 안 돌게 되니까 뭐 회사들 공장을 닫아야지 되고 당장 이런 부분들은 자금 경색이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 그것에서 파생해서 신용 경색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질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런 팬데믹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과잉 생산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나타나는 거는 경기가 너무 화랑이에요. 경기가 계속 화랑이다 보면은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미래를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져서 대기업들은 경제연구소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물건이 잘 팔린다고 쳤을 때 물건을 더 찍어내려고 그러지 생산량을 일부러 줄이려고 하진 않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이렇다 보면 이제 또 잉여가 자꾸 어디서 발생하면은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과잉 경쟁과 더불어서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도 포화가 되고, 거기서 약간의 리스크들, 뭐 소비가 좀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뭐 이번에는 팬데믹이 왔지만
뭔가의 악재가 등장하거나, 그러니까 모멘텀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과잉 생산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많아지게 돼요. 물론 이제 가격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들에 의해서 경기 침체로 좀 돌아서는 상태에서의 기업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 논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공포 분위기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너무 지나친 우려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잉 생산을 왜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과소 생산 때문에 공급량 부족. 지금 공장들이 못 돌아가는 게 살 사람이 없어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제 논리상 가정들을 두고, 극단적인 경우의 케이스를 두고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살라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그럼 공장은 그 증가세에 맞춰서 증설을 할 거고 생산을 늘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슈에 의해서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요. 아니면 수요가 오히려 감소해요. 근데 이미 공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해서 늘려놓은 거고 생산량을 늘려놓은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돈을 당장에는 많이 벌고 앞으로도 많이 벌려고 투자를 하고 생산을 늘린 거고 시장에서도 물건이 많아져. 그러면은 일단은 제품 가격이 하락할 거죠. 공급량이 늘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수요가 감소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또 침체에 들어가고, 침체에 들어가면은 기업들은 생산을 오히려 줄일 수밖에 없겠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수요의 감소라기보다는 팬데믹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인 거죠.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수요가 없어서 줄은 게 아니라면은 다시 이 공포가 벗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기업들은 이전에 생산하지 못한 것들도 100% 가동 혹은 100% 이상의 가동을 통해서 공급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저효과라 그러죠. 벌써 이제 중국은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근데 이게 단면적으로 중국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경험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독일에서는 또 자동차 생산이 일시 중단됐지만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 시기가 지나면은 3월에 안 샀다고, 3월에 꼭 샀었어야지 되는데 3월에 안 샀어요. 거기서 만약에 9월에 좋아져. 그러면은 3월에 살려던 사람이 9월에 안 사겠느냐?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상반기에 나오지 않았던 기업들의
매출들이 하반기, 4분기, 뭐 느끼면 4분기 아니면은 뭐 내년 1분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R에 대해서 리세션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자연적인 경기 사이클에 의한 R이냐 아니면은 특별히 뭔가 이를테면 코로나19 같은 그런 거에 의한 부분이냐를 좀 판단을 했을 때 향후 R에 대해서는 좀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지나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망을 너무 최악까지 보거나 혹은 정통적인 그런 경기 사이클로 좀 오인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나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코스피 지수인데요. 국내 주시장의 전망은 더 밝다고 봐요. 이번에 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기술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렇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향후 정신을 차렸을 때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이 다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요. 당장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성 탐색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좀 방향성을 좀 더 탐색을 할 수 있겠지만 밀리더라도 급격하게 밀리기도 어려울 거고, 단기에 당장 뭐 채널을 뚫고 간다? 이것도 별다른 모멘텀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등락을 보이면서 점차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그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은 상승 방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가 1900선을 향해서 또 한번 거듭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 보자고요. 오랫동안 보유했더니 삼성전자는 계속 올랐더라. 과거형이죠. 그쵸?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삼성전자는 계속 올랐더라. 과거형이에요. 근데 옛날에 보자고요. 옛날에. 응? 옛날에 보면은 계속 들고 있어도 안 올랐던 구간들이 많아요. 몇 년을 3, 4년을 들고 있어도 안 올랐던 구간들이 있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장기 투자다 그러고 다 많이 사는 이유는 과거에 결국에 오래 들고 있었더니 삼성전자였더라. 과거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앞으로를 봐야지. 앞으로를 봤을 때 오래 들고 있었더니 삼성전자가 아니고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일 수도 있어요. 뭐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생각이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고정돼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음 주 추천주입니다. 우선은 PNE 펀더멘탈로 다시 돌아왔어요. PNE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고 있고, 그리고 JNTC, 특히 JNTC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력 되는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PNE 솔루션이며
JNT